누구나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건강에 대한 여러 욕구들 중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 사람에 따라,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도가 심해진다면 건강염려증이라는 하나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과도함을 넘어 심각한 수준의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집 밖을 나서며 맞이한 바깥 세상. 탁 트인 전망에 상쾌함도 잠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 걱정이 밀려온다. 언제, 어느 순간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 22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63만. 한 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3천. 하지만 이 수치는 중요치 않다. 차에 10명이 타도 사고가 나면 한 건으로 잡힌다. 사상자 수치 29만 4,500명으로 계산해보자. 약 0.57% 확률이 나온다. 전체 사고에서 보행자 사고는 3만 6천으로 더 낮겠지만 중요치 않다. 어떻게든 나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 0.57% 확률로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할 확률은 1%. 인도로 걷는다 해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발병 위험, 연구된 유병률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0.57%만큼 걱정된다. 매일같이 하는 외출은 어쩌면 생사를 건 모험이 아닐까 싶다. 난 야근 전담 간호사다. 나의 주 활동 시간은 심야 시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순간에 출근하는 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심야 시간엔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보다 높다. 2022년 강력, 절도, 폭력 건수는 약 23만 건. 주요 형법 범죄율로 산출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여기 있는 주요 범죄가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0.34%. 전체 형법 범죄로 넓히면 2% 확률로 나에게 유해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통계상 주간 야간의 발생 빈도와 피해자의 성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확률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내가 당하면 100%인걸. 이 순간 나의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출근하는 매 순간을 아슬하게 헤쳐나가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복통이 생겼다. 단순히 배탈이 난 걸까? 몸속 장기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걸까? 심히 걱정스러워진 난 병원 방문을 결심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은 앞서 언급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병원으로 향한다. 일단 진료를 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싶다. 웬만하면 내 상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MRI, CT, 내시경도 좋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혈액 검사만 하고자 한다. 체열은 혈관에 주사를 찌른다. 주사를 놓으면 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맥염이 생기기 마련이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찌른 것 자체만으로 정맥염의 가장 낮은 단계를 부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맥염의 상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도 두 가지 지침 중 하나를 쓴다 하는데 보는 눈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줄 수 있고 지침도 달라 일관되면 정형화된 지침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번 환자의 정맥염 발생률은 12.6에서 44.3%라고 한다. 난 이날 외래 환자였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이번 환자면 안 될까. 이번 환자에게만 생길이라는 법도 없다. 정맥염이 걱정된다. 체열자가 미숙해 다른 조직을 건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물론 같이 하고 있다. 만약에 우연히 정맥염이 생긴다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우연히 혈전이 혈관을 막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우연히 정맥의 염증이 심해져 피부 괴사가 생길지도 모르며 우연히 염증이 아주 심해 폐혈증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물밀듯 밀려온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현존하는
가장 값싼 희생을 치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모순적이게도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을 담보로 한 모험을 해야 한다. 약을 타왔다. 진통제, 진경제 등등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다. 약이 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해 주겠지만 이마저도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우연히 약을 삼키다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우연히 약을 먹다가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거나 다른 장기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잠깐. 통증이 몸을 지배하면 무언가에 홀리는 듯 걱정은 까맣게 잊고 우연을 시험한다. 다행히 유기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신장 수치, 기타 여러 건강 지표들이 정상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된다. 보통은 그러지 않으니까. 난 사실 전혀 이렇지 않다. 어떤 모습을 풍자하고 싶어서, 또 선택적으로 건강을 염려하고 타인을 상대로 평가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 모두에게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있다. 건강연혈증이라 불릴 만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정의와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 똑같은 것 두 개를 놓고 한 가지에 대한 정보만 알려준다면 잘 모르는 쪽엔 막연한 공포심을 품고 피하며 그나마 아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한 쪽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발짝 나아가 반대쪽도 알고자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반감을 가지며 부정적 인식을 가지진 않을까? 알고 보면 똑같은 것인데도 말이다. 이만큼 정보라는 것이 선택에 있어 도움을 주는 반면, 한편으로는 편향된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게 아닐까? 건강에 대한 염려도 부작용에 대한 정보에 치중하거나 겉핥기식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과 곡해를 일삼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의 삶에 전혀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마저 크게 부풀려 공포심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공포에 속고 동조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건강연혈증과도 같은 사회 속에 깔려있는 공포의 실체에 대해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영상 속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신경 쓸만한 요소들이 아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에게 생길 수 있지만 안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누가 교통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않고 집에 박혀 있으며, 어느 누가 병원에서 주사 처치받는데 경맥염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며 공포심에 사로잡힌 채 주사를 맞을까? 오히려 바늘이 무서워 주사 맞기를 주저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낮은 확률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며 삶의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꿈꾸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비극의 가능성으로 삶이 불행으로 뒤덮이고 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겪는 일로 마주할 상황은 적다. 물론 확률로 낮게나마 존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다. 그 말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집착하는 이도 있다. 0.01% 확률이라도 내가 당하면 그건 100%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붙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한편으론 이런 위협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위협 속에도 나는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비극이 항상 주변에 있지만 당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은 좀처럼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런 낮은 확률에 신경을 곤두세운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다. 차라리 복권을 하나 사는 건 어떨까?